아버지가 언제쯤 죽을까? 독의 양을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면 될 거야. 간병인으로 일하던 선아는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30년 전 자신을 버린 친아버지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남남이었죠.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가정부가 충격적인 진실을 귀띔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선아야, 힘내. 우리 아들 수술비만 마련하면 돼. 이선아는 병원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대학생 아들이 갑작스런 병으로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수술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휴학하고 일하면 돼요. 준수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뭐든 해볼게. 선아는 아들 앞에선 강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수술비까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거든요. 매일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해도 모자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선아는 밤마다 고민에 잠 못 이루며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아야, 전주에 있는 한옥호텔 회장님 간병인 자리가 났어. 급여가 지금 2배고 숙식도 제공된다니까. 친구 미경이의 목소리에 선아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정말이에요, 언니? 응, 그런데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래. 그래도 할 수 있겠어? 물론이에요. 간병 경험도 있고 정말 절실해요. 그럼 내일 당장 면접 보러 가. 조건이 너무 좋아서 금방 다른 사람 뽑을 거야. 선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면접 보고 합격하면 바로 시작이야. 다음 날 선아는 서둘러 전주로 향했어요. 기차 안에서도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제발 이 일자리만큼은 놓치지 말자. 전주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정말 웅장한 대저택이었어요.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선아는 압도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다니.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선아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누구세요? 간병인 면접 보러 온 이선아라고 합니다. 아, 들어오세요. 정소연이라는 며느리가 선아를 맞이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아는 정소연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갔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간병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해보셨어요? 요양병원에서 3년 정도 일했어요. 의식불명 환자도 돌봐본 경험이 있습니다. 좋네요. 우리 시아버님 상태가 어떠신지 먼저 보시겠어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회장님 상태가 어떠세요? 의식불명이긴 하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에요. 정성껏 돌봐주시길 바라요. 정소연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선아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선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 얼굴은 30년 전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생겼지만 분명히 기억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 정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선아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잠깐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님과 조금 닮으셨네요. 정말 신기해요. 정소연의 말에 선아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닮았다고 느끼는 거라면. 그런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선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면접은 무사히 통과되었고 선아는 그날부터 간병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 새로운 간병인분이 오셨어요. 한도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으로 회장의 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아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잘 부탁드려요. 한도연은 선아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아버지와 닮으셨네요. 특히 눈매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소연도 거들었습니다. 선아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 신기한 일도 다 있네요. 혹시 전주 출신이세요? 한도연이 물었지만 선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서울 출신이에요. 그럼 더 신기하네요. 우연의 일치인가 봐요. 하지만 선아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선아는 홀로 환자를 지키며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아버지가 맞는 걸까?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빚에 쫓겨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때 선아는 5살이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선아가 1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따뜻했거든요. 목을 닦아주기 위해 환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순간 선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 부근에 길게 패인 칼자국 흉터가 있었어요. 이게 그 흉터는 선아가 5살 때 화재에서 그녀를 구하려다 아버지가 입은 상처와 똑같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불길 속에서 선아를 안고 나오다가 떨어진 유리 조각에 목을 다쳤었어요. 아빠 아파요? 괜찮아. 우리 선아만 다치지 않으면 돼.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선아의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아버지야. 얼굴뿐만 아니라 흉터까지 일치한다니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정소연이 들어왔어요. 뭐 하세요? 아, 목 부분을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상의를 왜 이렇게 걷어 올렸어요? 정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아는 당황하며 얼른 환자의 옷을 정리했어요. 죄송해요. 더 깨끗하게 닦아드리려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환자의 존엄성을 생각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정소연은 선아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맞아.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지? 다음 날부터 선아는 더욱 세심하게 환자를 관찰했습니다. 손가락 모양, 귓불의 형태, 심지어 코 모양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아버지와 일치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DNA 검사를 해야겠어. 선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선아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선아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한도연과 정소연을 거실로 불러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소연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을 보니 너무 닮아서요. 한도연과 정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굴뿐만 아니라 흉터도 똑같고. 흉터요? 언제 우리 아버지 흉터를 봤다는 거죠? 정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선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병하면서 우연히 봤어요. 제 아버지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우연의 일치겠죠. 그런 흉터를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한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버지 이름은 이준혁이에요. 30년 전에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겼죠. 우리 아버지 성함은 이준호세요. 이름도 다르잖아요. 정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선아는 놀라지 않았어요. 개명했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DNA 검사라도 해보시죠. 우리도 궁금하네요. 검사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대신 결과가 나오면 이상한 소리 그만하셔야 해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언제 결과가 나와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일주일은 선아에게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그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쳤어요. 침부 확률 0%, 혈연관계 없음. 그 글자를 본 순간 선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럴 수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상한 생각 그만하시죠. 정소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한도연도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죠? 진짜 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두 사람의 말에 선아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래도 간병은 잘하시니까 계속 일하세요. 다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선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신의 착각이었을까요? 너무나 확신했는데 결과는 냉정했어요. 그날 밤 선아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역시 내 착각이었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가정부 최불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검사 결과 때문에 속상하시죠? 선아는 놀라며 불레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불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검사가 조작된 건 아닐까요? 뭐라고요? 선아는 깜짝 놀랐어요. 검사를 조작한다니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이 집에는 비밀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불레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검사가 조작된 걸까요? 다음 날 밤 최불레는 선아를 몰래 뒷마당으로 불러냈어요.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레 씨, 어젯밤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선아 씨,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불레는 긴 한숨을 쉬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회장님이 맞으시고 있는 수액에
독이 들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선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 씨와 소연 씨가 회장님을 죽이려고 해요. 재산을 혼자 가지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친아들인데. 친아들이라고 다 효자인 줄 아세요? 저는 이 집에서 20년을 일했어요. 다 봤어요. 불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이 쓰러진 것도 그들 짓이에요. 음식에 독을 탔거든요. 그럼 DNA 검사도 당연히 조작한 거죠. 당신이 정말 회장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선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제가 우연히 그들이 계획 짜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독 타는 것도 봤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선아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불레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들이 저보다 힘이 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오늘 밤 12시에 화장실 환풍구를 확인해 보세요. 무슨 증거요? 도연 씨와 소연 씨가 회장님 죽일 계획을 짜는 녹음이에요. 그리고 소연 씨가 직접 독을 타는 사진도 있어요. 선아는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증거를 왜 지금까지... 혼자서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불레의 말에 선아는 결심을 굳혔어요. 알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정말 위험해요. 이 집 곳곳에 CCTV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CCTV 사각지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독수액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도요. 불레는 저택의 구조와 CCTV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독수액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회장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얻어야 해요. 머리카락은 왜요? 진짜 DNA 검사를 다시 해봐야죠. 이번엔 그들 손이 닿지 않는 병원에서요. 선아는 계획을 듣고 나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회장님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불레의 말에 선아는 온몸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하시겠어요? 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럼 내일 밤부터 시작해요. 살아계실 때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늦어요. 불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를 꼭 구해야 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선아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서서히 용기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밤 12시 선아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CCTV를 의식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불레가 알려준 사각지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환풍구를 열어보니 정말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안에는 녹음기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사진 속에는 정소연이 주사기로 수액병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표정도 너무나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녹음기를 틀어보니 한도연과 정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언제쯤 죽을까? 독의 양을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면 될 거야.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죽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 천천히 해야 안전해. DNA 검사는 어떻게 했어? 내가 아는 병원에서 가짜 결과지를 만들어줬어. 걱정 마. 그 여자 정말 딸이 맞나? 얼굴만 봐도 뻔하잖아.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해야 해. 선아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그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었고 DNA 검사도 조작했던 거였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분노로 몸이 달달 떨렸지만 지금은 감정을 조절해야 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선아는 평소처럼 수액을 교체하는 척 했어요. 한도연과 정소연이 외출한 틈을 노렸습니다. 지금이야. CCTV를 피해 재빠르게 독이 든 수액과 정상적인 수액을 바꿔치기 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실수할 뻔했지만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들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바꾼 독수액은 조심스럽게 옷 속에 감춰뒀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었어요. 수액을 바꾼 뒤 선아는 회장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참아요. 곧 진실을 밝힐게요. 회장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독수액을 끊었기 때문일 거였습니다. 제발 빨리 깨어나세요. 선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빌었어요.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3일 후에 나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검사예요. 걱정 마세요.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선아는 2, 3일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한도연과 정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선아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특히 정소연이 회장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뒤틀렸어요. 아버님, 오늘도 수액 잘 맞으세요. 빨리 깨어나세요. 좋은 간병인분이 와서 다행이에요. 정말 정성껏 돌봐주시네요. 거짓말쟁이들의 연기였습니다. 선아는 참기 힘들었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소연이 새로운 수액을 들고 와서 바꾸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가 바꿔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할게요. 정소연은 선아를 밀어내고 수액을 바꿨어요. 선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독을 탄 건가?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너무 의심스럽게 행동하면 들킬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불레가 선아를 찾아왔어요. 오늘 소연 씨가 수액을 바꾸던데 괜찮아요? 저도 걱정이에요. 또 독을 탔을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여분의 정상 수액을 준비해뒀어요. 불레는 숨겨둔 수액을 꺼냈습니다. 밤에 다시 바꿔치기 해요. 이번엔 제가 망을 볼게요. 고마워요, 불레 씨. 우리가 힘을 합쳐야 회장님을 구할 수 있어요. 자정이 넘어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불레가 복도를 지키는 동안 선아가 수액을 바꿨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행이에요. 내일 DNA 결과도 나오고. 맞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한도연이 그들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3일째 되는 날 정소연이 선아를 불러냈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선아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간병 방식이 우리 가족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선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들킨 걸까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나요? 그냥 전반적으로요. 너무 꼼꼼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선아는 정소연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기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오늘까지 일하시고 내일 나가시면 돼요. 그럼 급여는? 당연히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선아는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블레 씨는 어떻게 하죠? 블레도 오늘부터 나가야 해요. 새로운 간병인과 가정부를 구했거든요. 선아는 깜짝 놀랐어요. 블레까지 해고한다니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습니다. 왜 블레 씨까지?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선아와 블레는 짐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블레 씨.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네요.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 집에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선아 씨, 포기하면 안 돼요. DNA 결과만 나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저택을 나섰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선아는 병원에 들러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결과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간호사가 결과지를 건넸어요.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침부 확률 99.9%. 그 숫자를 본 순간 선아는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정말 회장이 자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역시 눈물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도연과 정소연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블레 씨 봐요. 정말 제 아버지예요. 블레도 결과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네요. 경찰서로 가야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를 구해야 했어요. 새로운 간병인이 와서 또 독을 탈지 모르니까요. 선아는 블레와 함께 경찰서로 달려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자를 독살하려 했어요. 확실한 증거인가요? 녹음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독이 든 수액도 가져왔어요. 선아는 가방에서 모든 증거를 꺼냈습니다. 경찰은 선아의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독수액을 분석한 결과 정말 치명적인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독이네요. 조금만 더 맞았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내일 아침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선아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경찰들과 함께였습니다. 한도연과 정소연은 깜짝 놀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왜 다시 왔어요? 그리고 경찰은 왜? 할 말이 있어서요. 선아는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한도연과 정소연도 어쩔 수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도연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지만 선아는 차분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겠어요. 선아는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 DNA 검사 결과예요. 침부 확률 99.9%라고 나와 있어요. 한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정소연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미 검사했잖아요. 당신들이 조작한 가짜 검사 말이에요? 선아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쯤 죽을까? 독의 양을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면 될 거야. DNA 검사는 어떻게 했어? 내가 아는 병원에서 가짜 결과지를 만들어줬어. 걱정 마.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도연과 정소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한도연이 벌떡 일어나 선아에게 달려들었어요.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선아는 정소연이 독을 타는 사진을 꺼냈어요. 정소연은 그 사진을 보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찍은 거야? 합성이야. 합성이 아니에요. 블레 씨가 직접 찍은 거예요. 블레가? 그년이 배신을. 정소연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수액도 있어요. 이미 경찰에서 분석 끝냈고요. 경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도연, 정소연 씨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독수액 분석 결과도 나왔고 녹음과 사진까지 있었으니까요. 한도연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럼 이 녹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목소리 감정도 받아보죠. 아니야, 그건. 한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정소연은 마지막으로 선아에게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게 잘못이에요. 우리 돈인데 왜 내가 가져가려 해? 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 목숨보다? 정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경찰이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는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향했어요. 이제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드릴 때였습니다. 며칠 뒤 독이 든 수액을 완전히 끊고 정성스럽게 치료받은 회장은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선아는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가 달려와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네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말 희망적이에요.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깨어나세요. 딸이 여기 있어요. 회장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천천히 눈을 뜬 회장은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선명해졌어요. 당신은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선아예요. 회장은 선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아, 내 딸 선아구나. 네, 아버지. 맞아요. 정말 내가 맞구나. 회장의 떨리는 손이 선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선아야.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와 엄마를 버리고 떠났으니. 회장은 그동안 쌓인 죄책감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니까 겁이 났어. 너희까지 위험에 빠뜨릴까봐. 아버지, 그래도 말은 하고 가셨어야죠.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 편지라도 남겼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죠. 선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지냈니? 처음엔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병이 나셨죠. 내 잘못이구나. 아버지 탓만은 아니에요. 엄마도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거다라고요. 회장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힘들었지만 잘 살았어요. 아들도 있어요. 손자가 있다고? 네, 준수라는 아이예요. 대학생이고요.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빨리 보고 싶구나. 곧 데려올게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때 최불례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불례 씨, 들어오세요. 회장은 불례를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례야, 고맙다. 선아를 도와줘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봤거든요. 도연이와 소연이는 어떻게 됐니? 선아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해요. 그래도 내가 더 사랑을 줬어야 했는데 너무 엄하게만 키웠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선아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 며칠 뒤 선아는 아들 준수를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준수는 회장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회장은 손자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큰 손자가 있었구나. 할아버지,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죠?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게.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 어떤 이야기? 어릴 때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더 보고 싶었대요. 회장은 선아를 바라보며 고마워했어요. 고맙다, 선아야. 아빠를 나쁘게 기억하지 않게 해줘서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한 달 뒤 회장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어요. 한옥 호텔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네, 아버지. 선아도 아버지를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준수는 전주로 전학을 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끝나면 회사에 놀러 가도 돼요? 언제든 와라. 할아버지가 일하는 모습도 보여줄게. 한도연과 정소연은 법정에서 각각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회장은 그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 선아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보며 감동했어요. 어느 날 저녁 부녀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내가 나타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말아요. 약속한다. 이번엔 절대 널 떠나지 않을게.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아는 돌아가신 어머니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딸이 아버지를 찾았어요. 회장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여보, 미안했어. 이제라도 우리 딸을 잘 지켜볼게. 그로부터 1년 뒤 한도연은 감옥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회장은 아들을 면회 가서 만났어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다. 선아 누나에게도 사과하고 싶어요. 한도연은 모범수로 조기석방되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소영과는 이혼했지만 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네, 아버지.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어요.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상처가 있었지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치유해 나갔습니다. 최불레도 계속 이들 곁에 머물며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불레 이모, 고마워요. 얘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뭐. 저녁 노을이 한옥 지붕 위로 스며들며 가족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아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지만 혈육의 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함께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어요.